두 분은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네. 정리할 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위자료 청구하는 거랑 네. 재산 분할하는 거랑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요하죠, 돈 문제. 재산은 두 분이 지금 네. 뭐 어떻게 있으세요? 제가 이미 있던 재산으로 해서 다 꾸리고 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 시작할 때 그냥 아내분의 재산으로 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남편도 너무 인정하는 부분이고 근데 아내든 남편이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본인의 특유 재산으로 봐가지고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 네.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실무에서는 네. 무조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돼요.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너무 억울하겠는데? 남편분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적이니까 뭐 집에서 요리도 열심히 하고 그 부분을 늘 남편이 얘기를 네. 했었어요. 사실 그 집에서 하는 살림 같은 걸 제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집에 오면 음식하죠. 또 그 설거지 제가 하죠. 화장실 청소하죠. 저 진짜 손해겠네요. 저희 남편이 밥 다 하시는 줄 알거든요. 안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가지고 하면 가사분담이나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가 아주 일방적으로 독박 육아를 하는 것처럼은 아니기 때문에 5%가 인정되면 다행일 것 같아요, 전체에서. 근데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쵸? 네. 적당히를 몰라? 야, 너 진짜 내가 오늘 보여줘. 쟤 어떡해, 진짜로. 그러면 상대방이 또 거기에 따른 위자료를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줘야 될 수 줘야 있다는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봐도 무섭다. 진짜 심각했죠.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아, 근데 다 떠나서 만약에 이게 미국이나 해외였으면은 저 이미 감옥에 계세요. 그래서 뭐 재산 분할을 뭐 하기도 전에 이미 감옥에 계시니까 재산 분할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구나. 또 위자료라는 게 뭐 상당히 많을 수는 없지만 2,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면. 저한테는 엄청 큰. 네, 그러니까 이게 재산 분할하고 이렇게 되면 거의 사실은 실익이 없는 하나만 걸면 안 될까요? 그럼? 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그게 그게 거는 거야? 그 부탁하는 거 아니야? 부탁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저게 아니 되겠나요? 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탁하는 거지. 안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면 되는데 괜히 달라고 달라고 할까 봐 끝나고 이거는 합의에 넣어가지고 잘 처리를 해야죠. 근데 다행히 자녀는 없으시잖아. 예, 없어요. 그쵸?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있죠. 이거 되게 문제예요, 요즘에. 이게 생각보다 반려견이 큰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법률상으로는 반려견, 반려묘는 그냥 동산이에요, 물건. 그래서 누가 여기에 소유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결국 누가 더 주장을 잘하냐, 증거를 많이 내냐 이 싸움이거든요. 네. 입양할 때 누가 더 비용을 많이 부담했는지, 아기 케어를 평소에 누가 더 많이 했는지, 가령 뭐 사료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구매할 때 네. 이거 봐봐라, 내가 더 많이 주문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주된 양육의 대상이었느냐, 이게 조금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케어를 좀 더 신경 쓰는 꿀팁이네, 게 꿀팁이야. 만약에 나중에 서로 데려가려고 할 때에는 유리할 수 있다. 밥 먹일 때마다 동영상 찍어놔야 호두를 평생 못 보는 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호두는 안 돼요.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요. 몰래라도 가서 이제 호두 어디서 이렇게 나오나 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볼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로 너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희 호두도 다 뺏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면담 면석권? 왜 제로페이백께서 제로페이백님께서 교섭권. 네. 잠깐만, 면담 면석권이요? 죄송합니다. 면담? 까먹어서 이게. 면접 교섭권. 면접 교섭권. 네, 네, 안 되나요? 그거는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의 대상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혼을 할 때 합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도 한 번씩은 산책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맞아요. 해서 저희가 포함시켜야죠. 좋습니다. 네. 네. 또 뭐 저한테 약속하실 건 없어요? 술 못 끊으시면? 아니 저도 같이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이 약속을 나도 같이 보증 쓰면서 하는 건데. 그럼 제가 구속을 당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을 시킬 수도 없어요. 이런 거 어겼다라고.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제가 좀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제 일을? 예.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하여튼 그런 결연한 각오로 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조정기일에서 잘 얘기하고 약속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일차인 캠프 생활인데 어떠셨어요? 이게 이혼을 못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같아. 이걸 못하게 만드는 프로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느껴졌고 그래도 저는 아주 단호하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이혼하고 해. 근데 만약 이제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정리해야 되는 게 있긴 있잖아요. 해야만 되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재산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아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일단 친권하고 양육권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죠? 재산 분할은 이혼 끝나고 나서 이후에 하셔도 돼. 2년 이내에 하면 돼. 네네네. 알아보셨었어요. 어디서 자꾸 그런 걸. 와 진짜 이혼을 많이 고려한 게 느껴지죠. 일단 남편분이 우리한테 친권 양육권을 원만하게 넘겨준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이제 양육비를 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협의이혼 신청할 때 정한 금액이 50만 원이었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양육비 산정 기준표 있잖아요. 여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80에서 90만 원은 남편한테 양육비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표를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보긴 했는데 근데 왜 50만 원 정도? 이 표 보셨는데 왜 50만 원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걸 제가 조금 더 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네. 그 이상 안 준다고 하니까 네. 그냥 남편이 주는 만큼만 받을 수 있는가 보구나 하고 50만 원 하신 우선은 거예요. 그때 급하게 막 급하게 한다고. 하니까. 네. 아니 이런 건 이렇게 수용하면서 왜 다단계 안 해달라는 얘기는 수용을 안 하는가. 받을 건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건 남편분이 난 절대 안 줄 거야 라고 해도 이혼 소송으로 가서 판결 나오면 무조건 이 정도 금액은 나온다는 거예요. 주기 싫어요 그냥. 주기 싫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겠는데 이제 어떤 사유가 있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되는 게 법적입니다. 그거를 다르게 누군가 얘기했다고 그게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재산 분할.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분에 대한 재산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제 공동 기여를 할 재산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애 키우고 집안일 했으니까 그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독박육아였는데. 본인 재산이 채무를 뺀 적극 재산으로서 어느 정도가 있느냐, 이게 일단 나와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뭐 한 예를 들어 2천? 예를 들어 2천이다. 뭐 저한테 재산을 숨기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속아서 2천이라고 하고 그러면 2천이면 이제 이혼 안 하신 게 낫지 않아요? 이 정도 속이실 거면. 아니 재산 분할을 엄청 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재산이 뭔가 나중에 발견된다. 그럼 나중에 재산 분할 해주셔야 돼요. 꽁꽁 잘 숨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어떻게든 사업 다시 할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내 자산이랑 다 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소송 들어올까 봐. 빌라가 3억 5천짜리 하나랑 2억 5천짜리가 하나 있대요. 제한적으로라도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남편분이 한 2억 정도 있는 거였거든요, 자산이. 많이 10%를 얘기하시네요. 2억인데 우리가 결혼 생활이 한 3년이고 자녀가 하나 있으니까요. 보통 3년이면 혼인 기간이 엄청 짧은 거여서요. 솔직히 5% 내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지지고 볶고 같이 살았고 내가 독박육아도 했고 지금 아이도 내가 이혼한 이후에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으로 보면은 내가 키울 거잖아요. 그러면 10%도 한번 이야기해 봄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2억에 10%면 2천이잖아요. 2천 이상으로 재산 분할을 얘기를 해가지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은 확 오잖아요. 돈 문제는. 완전 현실인 거죠 이제. 아내가 하는 게 네. 불법일 시에는 네. 위자료를 재산 분할이나 뭐 만약에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결혼이 파탄됐다라고 해서 인정이 된다면 그거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는 있어요. 위자료. 별도로. 네. 만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삼자랑 같이 연관이 돼 있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청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때 지금 삼자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장모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분이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책임이 있다라고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청구할 있어요. 정도로 쌓인 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걸 조금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만약에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셔서 내가 이거를 쭉 유지하고 하는 게 나의 가정과 나의 현실적인 상황과 잘 맞는지를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혼이라는 거는 그냥 헤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겨야 되고 나한테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승부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상황이 되면 이때 진짜 생각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야, 마지막 날 이 변호사 상담이 새로운 변화의 키가 된 것 같은데요. 맞아. 마지막 법정까지 예측이 안 돼요. 안 돼요. 저 잘 돼요. 모르겠어요. 더 정신이 혼미해요.